오늘 소개할 주식책은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 라는 책인데요. 위너스북에서 2021년 9월 20일에 출간이 됐고요. 저자는 문남중 님이십니다. 현재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 강사 인증을 받았으며 SBS 비즈, 조선일보 머니, 한국경제TV, MTN, 머니투데이 등 방송 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전략에 대한 패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ETF에 특히 해외 ETF 투자에 대한 전략 리포트를 발간해 오면서 해외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소통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융 속에서 피어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글로벌 전략가로서 금융 길잡이 소통가가 되는 것이 바람이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이 됐고요. 목차는 보시는 바와 일부 동학개미들이여 이제는 ETF로 진격하라. 2부에서는 나는 집에서 한국 코스피, 미국 나스닥을 산다. 3부에서는 나는 집에서 미국 채권, 원두, 데이터 센터를 산다. 4부에서는 ETF 실전에서 활용하기.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님이 집필을 하셨고요. 위너스북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머릿말인데요. 우리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시간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를 ETF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책을 보다 보면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ETF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맨 뒤에 F가 붙으면 이제 펀드라는 뜻이 되고 ELS, S가 붙으면 스톡이라는 주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D가 붙으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투자 상품이다 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ETF가 뭔지 우리는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동학개미들이여 이제는 ETF로 진격하라. 제2부인 나는 집에서 한국 코스피, 미국 나스닥을 산다. 제3부는 나는 집에서 미국 채권, 원두, 데이터 센터를 산다. 4부에서는 ETF 실전에서 활용하기로 1에서 3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외 주식계좌 개설부터 실전 매매까지 실제로 ETF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차례 부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ETF의 역사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목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ETF에 투자하는 그런 전체적인 섹터부터 해서 뭐 다양하죠. 원자재, 금, 은,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사람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미래 성장 그런 섹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도 골라서 본다 하더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들이여 이제는 ETF로 진격하라 이런 일부의 제목인데요. 이 부분 볼게요. ETF를 한 주 사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전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은 뭔지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검색을 하시면서 한번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이연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이점이다. 펀드보다 장점이 많은 ETF 투자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와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의 평가 방법과 운용 방법의 투명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ETF는 주식 거래처럼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ETF와 펀드의 운영 방법 차이인데요. ETF는 보유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ETF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ETF 시장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동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래량을 말할 텐데요. 거래량,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1000주가 안 되는 ETF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ETF 시장이 개설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 폐지의 주요 원인은 유동성이었다고 하네요.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운영 경험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죠. 그렇겠죠. 경험 때문에 아마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 유동성, 운용상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주력 산업 반도체 투자하고 싶다면 이제 뒤에 부분 보시면 섹터별로 ETF 관련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섹터 ETF를 이야기하는데 소 제목이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섹터 지수는 한국 거래소의 산업 분류를 따른 특정 산업군의 주가 흐름을 반영한 지수이다. 특정 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시장 대표 지수 ETF보다 변동성이 높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개별 종목의 위험을 분산하고 싶거나 개별 종목의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발음이 안 됐네요. 적합한 ETF다. 특정 산업에 투자는 섹터 지수 ETF는 총 10개의 산업을 대표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IT 반도체 sek터, 헬스케어, 소비재, 뭐 다양한 매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독을 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네,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시켜 드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어서 미국 ETF, 한국 ETF 이제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산업수의 리츠의 ETF로 투자한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이라는 흔적은 지워지기보다는 더욱 확장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는 또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리츠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준다. 주식 시장에서도 리츠 관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SK 리츠라든가 롯데인가요?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부동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비대면 관련 그런 섹터들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다양한 방법이 이제 진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ETF 실전에서 활용하기 마지막 4부 부분인데요. ETF 투자 쉽다 계좌 개설부터 실전 매매까지 우리는 투자할 때 종목의 내재 가치에 비해 싼 가격으로 살 줄 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문제겠죠. 이렇게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요인이 투자 성공과 실패에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투자 기회에 더 나은 의사결정하는 투자자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ETF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ETF 투자의 원칙도 봐야 돼요. 이익보다는 손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한 거니까.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이다. 뭐 당연하죠. 틀릴 수도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면서 그런 오르고 내린 그 구간을 이제 견뎌야 이제 큰 수익이 날 텐데 쉽지가 않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투자의 불확실성과 투자자로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모든 게 무슨 일이든 인정하는 데부터 내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부분은 ETF 주문하는 방법부터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부록이 있는데요. 부록에서는
세금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ETF 테마존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 ETF 투자 상품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정독해 보신다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ETF는 어떤 면에서는 주식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공존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산업에는 ETF가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투자를 하든 하지 않던 시장에 ETF라는 그런 금융 공부를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는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쇼핑을 하던 실제 쇼핑을 하던 저는 ETF에 투자한다, 이 책을 쇼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느낀 것은 ETF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고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지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책의 표지를 보면 노란색의 바탕색이 눈에 쉽게 띄고요. 저는 그 디자인을 보고 한 번은 열어볼 것 같아요. 눈에 확연하게 뜨는 그런 디자인이, 특히 이제 노란색이 좀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열어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식만 했던, 내가 주식을 했다면 아마 ETF가 뭘까 궁금증이 유발될 것 같고요. ETF라는 게 이제 주식처럼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마 표지를 열고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세 줄 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크게 보고 싶다면 ETF를 해라. ETF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미래 시장을 알려면 ETF를 당장 시작해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책입니다. ETF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은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했다면 ETF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을 텐데 이 책을 보고 나면 투자란 무엇인가, 그런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책을 정독으로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나의 미래,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주식 말고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ETF는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